네, 반갑습니다. 리온 인베스트먼트의 티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MEXC 거래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 MEXC를 왜 써야 되는지, 회원가입과 입출금은 어떻게 하는지, 거래소에서 주문하고 킥스타터, M-Day, 그리고 런치패드, 디파이까지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이 MEXC를 써야 되는 이유는 현물 같은 경우는 전체 거래소 중에 28위 정도를 하고 있고,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현재 20위를 하고 있습니다. 순위로 보면은 사실 높은 순위는 아니지만 이 거래소에서 정책들이 최근에 핫해지면서 순위가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코인의 가격을 방어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 거래소를 많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17년 11월에 상장이 돼서 현재까지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12만 7천%가 상승을 했습니다. 바이낸스 외에도 유명한 거래소 중에 하나인 FTX는 19년 12월에 상장을 해서 4,300%, 그다음에 OKEX도 7,400%, 후오비 같은 경우는 4,400%, 쿠코인은 37,000%, 최근에 이제 가장 핫했던 거래소가 크립토닷컴인데 1,600% 정도 상승을 했다. MX도 상장 이후로 3,800% 정도 상승을 했다. 결국에는 이 거래소 코인이라는 거는 이 암호화폐 가상자산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거래소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지금 덱스라든지 다른 형태의 거래소들이 많이 생겼지만 이 사람들이 이걸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중앙거래소를 써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상자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래소의 얼굴이 되는 그 코인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MX 코인 같은 경우는 이 MEXC 거래소의 얼굴이 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소각을 합니다. 전체 유통량 중에서 소각해버리면은 그만큼 공급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가격 상승 요인이 되고, 거래소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코인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코인을 투자했을 때 하락장에서는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스테이킹을 통해서 이자 수익 내는 거 정도지만, 이 거래소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래소 내에서 스테이킹은 기본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에어드랍을 참가할 수 있는 런치패드라든지 그 외에 또 이벤트격으로 계속 주는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소 코인 자체의 가격이 하락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MEXC 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회원가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메일로 하실 수도 있고 핸드폰 번호로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메일로 가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자, 여기에 프로모션 코드가 있는데 입력을 해주시면은 레퍼럴 적용받으실 수가 있고 수수료 10%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가입하시고 KYC 인증하시면은 20테더를 선물 증정금으로 드리고, 현물 거래량이 2,000 테더가 넘어가시면은 10MX 코인을 드리니까 프로모션 코드로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동의하고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은 KYC 인증이 있죠. 요거를 하셔야 출금 한도라든지 각종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등록을 꼭 하셔야 된다. 여기 기본 인증 들어가셔서 기본 인증, 신분증 번호 이제 입력을 해주시고, 신분증 사진을 인증을 해주시고, 제출하면은 문제가 없다면 한 5분 정도 만에 되기도 하는데, 만약에 거부당했을 때는 고객센터가 있습니다. 실시간 고객 서비스. 이걸 누르시고 여기다가 문의를 해주시면은 고객센터에서 처리를 또 해주니까 여기서 인증을 꼭 받으셔라. 보안센터에 보면은 입출금을 하려면은 꼭 휴대폰 인증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OTP인데, OTP는 구글 마켓에 들어가 보시면은 OTP라고 치면은 구글 OTP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를 해주시고 설정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 자, 이렇게 다음 하면은 이런 QR코드가 있는데, 어플에서 보면은 QR코드 스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눌러주시고 여기 있는 그 QR코드를 입력을 하면 구글 OTP 상에 QR코드가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로그인 할 때 쓰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수령. 그럼 핸드폰으로 또 문자가 오겠죠? 그 다음에 OTP, 방금 전에 받은 OTP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셨으면은 일단 계정 사용하시는 데는 이상 없이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MEXC 거래소를 쓰면서 수수료가 이제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 수수료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거래 수수료가 얼마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공식적으로 발표돼 있는 수수료를 말해 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레퍼럴이 적용된 수수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상담센터에다가 눌러 보시고, 내가 지금 현재 레퍼럴을 적용했는데 지금 몇 퍼센트 할인되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MEXC 선물 같은 경우는 메이커가 이제 지정가 거래했을 때고 테이커가 시장가 거래했을 때입니다. 둘 다 0.2% 되는 걸 볼 수 있고, 레퍼럴 적용하시고 10% 할인을 받으시면 0.18%가 수수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메이커는 0.02%, 테이커는 0.06%인데 10% 할인을 받으시면은 지정가는 0.18%고 시장가는 0.054% 수수료를 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화면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거래소는 MEXC에 거래되고 있는 전체 코인 현황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긴 거의 누를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구매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카드 결제를 했을 경우에 수수료 때문에 3에서 4% 정도 더 비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옮겨서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거래가 있는데 여기는 현물 거래, 마진 거래 항목이 있고, 선물 거래는 파생 상품에 보면은 이거를 선택해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파이낸스 센터가 있는데 런치패드, 킥스타터, 디파이, 그리고 각종 이벤트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 같은 경우는 내가 들고 있는 자산이 뭐가 있는지 전체적인 현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문했던 기록들을 보고 싶을 때는 여기 주문 항목 보시고, 현물이면 현물, 선물이면은 선물로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거래한 내역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물 거래를 해야 되는데 선물 거래는 여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 개통하기를 눌러주시고 이해했다 이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물 거래 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래 창을 좀 보면은 이 인덱스 가격은 여러 개의 거래소들의 가격을 평균 내서 지수화 시킨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펀딩 비율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선물 같은 경우는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물에 비해서 선물의 가격이 많이 비싸지면은 매수 포지션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 포지션을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부의 수수료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수수료가 비싸지니까 그 포지션을 청산하게 될 거고, 현물과 선물 간의 괴리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현물보다 선물의 가격이 더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매도 포지션을 들고 있는 사람이 매수 포지션을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정의 수수료율을 주고 들고 있는 포지션에 대한 부담감을 줌으로써 포지션을 청산하게 될 것이고, 선물과 현물의 괴리가 줄어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펀딩 비율이 마이너스가 될 때는 매도 포지션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매수 포지션을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이만큼 주게 됩니다. $10,000를 포지션을 들고 있었으면은 0.2556%만큼의 수수료가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게 플러스로 돼 있을 때는 매수 포지션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 포지션을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펀딩 비율만큼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루에 3번씩 08시, 16시, 24시 이렇게 3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런 그 폭락장이 나오면은 이게 마이너스로 돼 있는데 0.9%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10,000 가지고 있을 때 거의 $90를 펀딩비로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펀딩비가 높아질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사용법 관련해서 설명드리면은 프로 버전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트레이딩 뷰에서 제공해주는 차트 툴을 여기서도 쓸 수 있도록 한 건데, 트레이딩 뷰가 훨씬 사용하기가 좋다. 미세하게 보면은 여기 그 격자가 나타났습니다. 격자가. 저 같은 경우는 이 격자 나타나는 거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세로 격자선 요거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투명화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깔끔하게 이제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되는 게 로고 눈금을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로고 눈금이 뭐냐면은 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동률이 크기 때문에 로그를 활용해서 보지 않으면은 과거의 움직임이 너무 작게 움직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자, 이 로그를 꺼버리면은 현재의 움직임이 과도하게 크게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서 여기 올라간 거는 120%, 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거는 비율만 따지고 봤을 때도 그렇게 많이 안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은 크게 움직였던 구간이라는 거죠. 근데 로그를 적용하면은 그 움직임의 비율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추세선 그을 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로그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시간이 나와 있는데 시간봉으로 돌렸을 때 우측 버튼을 누르면 밑에 타임존이 나옵니다. 우리는 플러스 9시간을 해야지 저희 시간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세선에 단축키를 활용해서 쓰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거를 그어놓고 지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쓰레기통 이용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주문하는 방법을 볼 건데 포지션 이제 오픈이 있고 포지션 청산이 있습니다. 먼저 진입을 해야 되고 청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지션을 먼저 오픈으로 두고 지정가가 있고 이제 시장가가 있는데 지정가는 내가 들어가고 싶은 가격에다가 설정을 하는 겁니다. 42,000달러에 넣겠다 이렇게 하고 거래 수량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격이 흘러서 여기까지 오면은 그때 체결하겠다 이런 뜻인 거고, 시장가는 거래되고 있는 현재 가격,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현재 가격에 주문을 하는 거를 시장가 주문이라고 한다. 이 트리거는 뭐냐면은 조건부 주문이라고도 하는데, 이 조건부 주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가격대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서 돌파가 되고 내려왔을 때 난 여기서 사고 싶다라고 예약 주문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돌파되는 이 가격대가 44,046이에요. 그러면은 트리거 가격이 발동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44,077. 그러니까 여기 가격을 터치했을 때 바로 체결되는 게 아니라 이 가격이라는 곳에다가 내가 체결하고 싶은 가격을 입력하는 거죠. 43,448. 그러면은 이 가격을 터치하고 내려왔을 때 내가 입력한 가격대에서 지정가 주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시장가를 포지션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롱이면은 위에 올라가는 방향으로 포지션 진입을 하겠다 이거고, 숏은 하락하는 방향으로 베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가는 바로 이렇게 누르면은 체결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뜨고, 밑에 내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포지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청산을 해야 되는데, 이 포지션 청산에서 가격을 입력해가지고 들고 있는 수량 0.0001개죠. 그거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45,000달러, 그 다음에 물량을 100%, 여기는 물량인 거고, 롱 청산을 하겠다 라고 하면은 여기 지정가에 보면은 주문이 45,000달러에 난 청산 주문을 하겠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강제로 청산하겠다 이걸 누르면은 이게 시장가 선택 버튼이고, 여기다가 눌러보면은 100% 누르고 롱 청산 하면은 강제 청산이 된다. 자, 그리고 자동 손익절 거는 기능이 있는데 42,000달러 매수 포지션을 들어가고 싶어서 여기 42,000 입력을 하고 수량 입력하고, 여기 보면은 롱 스탑 리밋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면은 내가 원하는 목표가, 그래서 42,000달러에 체결돼서 45,000달러에 나는 익절하겠다, 그리고 손절은 이제 40,000달러에 하겠다 라고 하면은 지정가 주문, 아예 자동 손익절 선택된 상태로 주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포지션이 있는 상태에서 수익 및 손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기 목표가랑 손절가를 입력하시면 손익절 주문을 또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은 이제 교차랑 격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면은 내가 잃을 수 있는 돈을 격리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격리를 10배로 하겠습니다. 10배로 해서 100% 풀로 주문을 넣는다고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수량이 0.0066 BTC인데 USDT로 환산을 하면은 증거금에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은 내가 들어가게 되는 포지션의 가치를 달러로 환산한 거다. 100% 다 들어갔을 때는 현재 내가 들고 있는 자산 29.29달러 곱하기 10배 하면은 290달러인데 유지 증거금이랑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계산돼서 나온 게 28.96이죠. 이건 증거금인 거고 실제 가치는 아닌 거죠. 그래서 풀로 주문을 하면 280.9달러치의 수량이 주문이 되는 겁니다. 그 수량이라는 게 0.0066 BTC 이 수량이 되는 거고, 10%의 물량만 주문을 시장가로 한번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문이 이제 됐고 포지션 마진이라고 있는데 2.632라고 되어 있죠. 격리에서는 이 포지션 마진만큼만 잃는 거예요. 4129라는 가격까지 내려오면은 2.63이라는 포지션 마진만큼만 잃는다는 거죠. 여기서 이걸 눌러보면 증거금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금을 추가를 시키면은 강제 청산가가 점점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내가 잃을 수 있는 돈을 증거금으로 추가를 시키니까 강제 청산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게 된다. 예상 청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차가 있는데, 이 교차는 지갑에 들고 있는 테더 29.03달러를 모두 활용을 해서 포지션 진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차 10배를 놓고 풀로 땡기면은 28.48이라는 증거금을 쓰게 되고, 실제 0.0065 BTC가 증거금의 10배 되는 포지션 사이즈를 진입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10배 넣을 수 있는 거에 50%니까 반절되는 거를 시장가로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교차는 이 포지션 마진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총 자산이 되는 28.93달러를 모두 지갑에서 증거금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포지션 마진을 수정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리고 강제 청산 가격이 일반적인 격리 마진을 했을 때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동일한 포지션을 냈을 때 모든 총 자산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청산 가격이 훨씬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게 강제 청산을 당하면은 그냥 모든 것을 잃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초보자들은 격리를 이용해서 포지션 진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MEXC에서 현물 거래를 하실 때 현물 있죠?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물 사고 파는 거는 그냥 여기 현물 거래에서 이렇게 주문하시고 쓰시면 되는데, 여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ETF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ETF 마진. BTC 3L이라고 있죠. 이거는 3배 롱이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거를 3배 추종하는 거를 의미를 하고, S라고 되어 있는 거는 숏이어서 하락 방향에 베팅되는 거죠. 롱과 숏을 이 ETF라는 상품을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ETF의 그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선물 거래는 3배 롱을 치게 되면은 강제 청산을 당할 수가 있죠. 근데 이 ETF는 강제 청산이 없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홀딩하자고 하면은 롱 3배를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거죠. 다만 이거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 0.001이 하루에 들어가는 수수료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순가치라고 있는데 ETF의 가격과 실제 비트코인의 괴리율을 의미를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많이 쏠리게 되면은 현물보다 더 비싸지게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5%가 상승이 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3배 롱이니까 15%가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12% 상승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세가 강한 장에서는 ETF가 유리하지만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ETF는 실제 비트코인보다 더 큰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ETF 인덱스라고 있는데, 장기 투자를 본인이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상품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유명한 코인을 투자하는 회사인데 여기서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대로 인덱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투자 회사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최근에 핫한 NFT 코인들만 모아놓은 인덱스가 또 따로 있고, 그다음에 뭐 코인베이스가 투자하고 있는 인덱스를 또 추종하는 것도 있고, 디파이를 추종하는 것도 있고, 이런 재밌는 상품이 또 있기 때문에 거래를 해보시면 또 좋다. 그 다음으로 마진 거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아까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해당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상품에 대한 가치를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인 거죠. 근데 이 마진 거래는 뭐냐면은 해당 코인을 보유한 상태로 대출을 거래소에서 코인으로 받던지 아니면 테더로 받던지 해서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래입니다. 이 마진 거래에는 펀딩 피는 없지만 대출 수수료가 있습니다. 마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계좌로 이체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자산에 들어가서 선물 계정에 지금 테더 28달러가 있죠. 이거를 선물 계정에서 현물 계정으로 옮기셔라. 일단은 이렇게 옮겨 놓고 이제 거래 마진 거래를 선택하신 다음에 10배짜리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체가 있습니다. 이체 현물 계정에서 마진 계정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선택을 해주시고 이체를 한다. 여기 보면은 이제 자동 모드가 있고 일반 모드가 있는데, 일반 모드로 일단은 해주시고, 제가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모드 선택해 주시고, 지금 당장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마진 거래 계정에 아까 이체를 했던 19.91달러만큼만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출을 누른 다음에 비트코인으로 대출을 받을 건지 테더로 대출을 받을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테더로 일단은 대출을 최대한으로 땡기면은 아까 19.91에 10배가 되는 돈을 추가로 빌려주는 거죠. 최소 대출 금액은 100달러 이상이고 시간당 이자율이 있죠. 그래서 0.002083%만큼 시간 단위로 내야 된다. 그래서 대출을 받으면 아까 전에는 19.91밖에 주문이 안 됐지만 100%로 땡기면은 199.21달러를 주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마진도 레버리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10배 레버리지를 썼으니까 비트코인이 진입한 가격에서 1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모든 자산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상환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상환 버튼을 누르셔서 전부 하시면은 이게 시간 단위로 이자율이 발생된다고 했는데 1시간 이내에 상환을 해버리면은 1시간 빌린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상환 하면은 다시 주문이 19.91달러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파이낸스에 가보면 런치패드, 킥스타터,
MX 디파이, MDAI 이렇게 있는데 이 런치패드는 뭐냐면은 이 MX 코인을 보유한 사람들한테 상장되는 코인을 에어드랍식으로 MX 코인의 보유량 대비해서 수량을 공짜로 나눠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MX 코인을 보유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보너스의 느낌으로 주는 거죠. 상장되면은 1000%, 3000% 펌핑이 일어나기 때문에 작은 수량의 코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MX 보유량 대비 못해도 3에서 10% 안에는 수익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런치패드를 이용을 하면은 하락장이 왔다 하더라도 MX 코인을 주기 때문에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다. 자세한 거는 런치패드 영상으로 찍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킥스타터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코인들을 하루에 3개 정도를 계속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가지고 얘를 상장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이 목표 투표 참여율이라는 거를 거진 다 500%가 넘기 때문에 상장이 된다라는 거죠. 이 투표에 참여를 해서 기여를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상장할 때 수량을 또 얼마를 줍니다. 근데 이것도 거의 뭐 상장하기 때문에 몇 퍼센트 수익이 되기 때문에 그걸 또 팔면 그 돈을 가지고 또 MX 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MDAI라고 있습니다. MDAI. 자, 이 MDAI는 보면은 두 가지로 이제 참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MX 코인을 보유하거나 MX 코인이 없다 하더라도 거래소에서 거래를 많이 하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MX 보유 라운드 같은 경우는 MX 코인을 500개 이상, 그다음에 1000개 이하로 가지고 있으면은 티켓을 하나 준다. MX 코인이 $2 정도 되니까 500개 이상이면은 한 $1000가 좀 넘는 돈이 되겠죠. 그러면은 티켓을 하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딩 라운드, 거래 라운드는 거래량이 $10,000 이상만 되면은 티켓을 하나 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된다. 대신에 선물 거래는 제외입니다. 선물 거래는 제외되고 현물 ETF 마진에서 거래를 했을 때 $10,000 이상이면은 티켓 하나를 준다. 그리고 그 티켓 안에는 이런 식으로 코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수가.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라운드는 1200개가 할당이 된 거고 MX 보유는 1800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추첨을 해가지고 당첨이 되면은 티켓의 숫자에 해당되는 코인만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MDAI에 이제 요번에 참가를 했는데 MX 보유는 제가 이거 받는다고 한 1200개 정도 샀는데 요거는 탈락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트레이딩 라운드 당첨 축하한다고 나왔죠. 그래서 트레이딩 라운드는 제가 5만 불 정도 거래를 해가지고 하나 받았습니다. 하나. 어찌됐든 솔벤트 코인을 100개 받을 수 있는 게 돼서 상장하게 되면은 요 100개를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MDAI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또 볼 수 있는 게 여기 MX 디파이를 눌러보면은 이 MX 보유 토큰을 가지고 비드, 뭐 MCRT, NTX 같은 요런 그 코인들 있죠. 여기서 이 MX 코인을 스테이킹, 즉 예치를 하는 겁니다. 예치를 하게 되면은 자기 MX 코인은 그 스테이킹이 종료되는 날까지 잠기게 되는데 아예 팔 수가 없지만 스테이킹 하고 나서 이 이자율만큼 수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38.42% 나와 있지만 이거는 연간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복리로 계산된 겁니다. 이 풀, 그 스테이킹 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 수익률은 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복리로 계산된 연간 수익률이기 때문에 복리가 아닌 걸로 환산을 해서 365로 나눠야 해당되는 수익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MX 토큰을 가지고 그 스테이킹 하면은 이 비드라는 코인을 주는 거죠. 근데 아예 자기가 그냥 비드라는 코인을 사서 예치를 했을 때는 예상 수익률이 이 정도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U 토큰 마이닝은 MS 토큰을 이용해서 예치를 하고 그 유동성을 제공해준 대가로 다른 코인을 이자 수익을 받을 수도 있고 그 해당되는 코인을 스테이킹해서 또 이자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여기 디파이닝 마이닝 보면은 꼭 MS 토큰이 아니더라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그다음에 비트다오 이런 것들을 스테이킹을 해서 추가로 이자 수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테더 같은 경우는 달러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지금 은행 이자가 거의 1%뭐 이런 시국에 달러를 예치를 하면은 예상 수익률이 6%라는 거죠. 그러면은 은행에 예치할 필요가 전혀 없다. 차라리 이 디파이 마이닝을 해서 예치를 하면은 이자 수익이 더 크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MEXC 거래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파이낸스 센터에 있는 각각의 이벤트들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라서 요거는 별도로 영상을 좀 제작을 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